여러분, 선진국이면 당연히 계속 잘 살아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을 보면 이상합니다. 이름은 여전히 선진국인데 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이걸 단순한 경기 침체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경제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성장 엔진이 약해졌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보면 지금 경제를 끌고 가는 힘이 분명하죠. 테크 기업들이 경제 전체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시장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좋은 기업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ASML, 노보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들도 있고 산업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세계 경제를 흔드는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오냐고 보면 그 힘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경제는 결국 새 판을 만드는 힘이 있어야 커집니다. 그 힘이 줄어들면 전체 성장도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고령화가 활력을 줄인다. 두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비가 줄고 창업이 줄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줄어듭니다. 즉,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많아야 새로운 문화가 나오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기업도 생깁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심해지면 사회는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지금 있는 걸 지키는 데만 집중하게 되죠. 그 결과 경제는 점점 느려집니다. 셋째, 복지와 규제가 너무 무거워졌다. 세 번째는 복지와 규제의 무게입니다.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안전망은 꼭 필요하고 환경보호도 중요하고 노동자 보호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커지면 경제의 숨통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프랑스는 문화도 강하고 제조업도 강하고 항공산업도 강합니다. 그런데 노동은 강하고 규제는 많고 복지는 크고 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혁을 하려고 해도 사회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긴축을 하자고 하면 반발이 크고 구조조정을 하자고 하면 정치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어도 못 고치는 나라가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넷째, 개혁한 나라와 못한 나라. 반면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달랐습니다. 이 나라들은 과거의 복지 체제를 그대로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도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복지를 없앤 게 아니라 유지 가능한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은 더 유연하게 만들고 대신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은 강화했습니다. 해고는 비교적 쉽게 하되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같은 복지국가라도 개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한국도 남 얘기 아니다. 여기서 끝나면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도 지금 반도체, 조선, 방산, 콘텐츠 같은 산업이 버티고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계속 나와야 하고 스타트업이 자라야 하고 자본이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규제가 많고 금융은 너무 보수적이고 미래 가치보다 당장 실적만 보는 분위기가 강하면 혁신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나라를 살리는 건 단순한 복지 확대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긴축도 아닙니다.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유럽이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선진국이라고 영원히 선진국인 건 아니다. 성장 엔진이 멈추고 고령화가 심해지고 개혁이 막히면 국민 삶은 빠르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